베네수엘라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한나라 두 대통령 사태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무장 봉기로 최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에는 1000만%에 육박할 것이라는 정말 믿기 힘든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중남미 지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4년 동안 주 베네수엘라 대사를 지냈고 현재 한 중남미 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승철 전주 베네수엘라 대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사님. 현재 베네수엘라의 혼란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배경적인 그 지식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원래 그 석유의 매장량이 세계 1위인 나라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시작하게 됐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흔히들 사우디가 1위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장량 자체는 베네수엘라가 1위인데요.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상당히 전통적으로 조금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첫째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석유에 너무 의존돼 있어서 다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차베스 이후에 등장한 좌파 물결들로 상당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한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가 마두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 그게 네. 이제 2013년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 부족 그리고 석유가가 또 아주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그 정치 경제적 요인 때문에 현재 베네수엘라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정말 살인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말쯤에 1000만%에 이를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말이죠. 1000%도 놀랄 일인데 1000만%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 대사님께서 재직하시던 그 시절에는 어땠는지요? 예, 제가 부임한 게 2014년 8월입니다만 네. 그 당시에 2004년 8월입니다만 네. 그 당시에는 바로 차베스 대통령이 야당이 제기한 탄핵 안에 의해서 국민 투표에 붙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59%의 찬성을 차베스가 얻어서 단단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출범한 그 당시로 기억되는데요. 그때는 그 차베스가 굉장히 높은 석유가 이런 걸 통해서 국내 정치를 아주 원만하게 잘 운영을 했고 또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그 좌파 물결에 거들어서 중남미 지역 정세를 이끄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차베스는 페트로 카리베라는 정책을 펴면서 카리브 지역의 작은 나라들한테 석유를 저가로 제공하고 또 우나수르라는 지역 기구를 하나 창설하는 데도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코대 술이라고 남미 은행이라고 하는 그 은행도 만들어서 미국의 IMF라든지 이런 기구와 대적하는 그런 기구로 또 육성을 하려고 하는 기도를 했고 또 텔레비전 또 지역 텔레비전을 하나 만들어서 텔레수르라는 그런 방송국을 하나 출범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지역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마 마두로 대통령 출범과 동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유가의 하락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차베스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으려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차베스보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역 기반이 약하고 차베스 대통령을 따르는 데 대한 어느 정도의 리더십 부족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쳐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현재 마두로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장기 집권을 했던 차베스 대통령의 책임도 일정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그렇겠죠. 차베스가 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역시 차베스가 단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석유 가격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거다 하는 그런 평가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차베스 대통령이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런 사태가 오리라 하는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됩니다. 네, 현재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 말이죠. 미국과 러시아의 뭐 대리전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지 궁금하거든요. 뭐 석유 때문입니까? 예,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남미에는 쿠바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와 쿠바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여러 가지 군사 고문단이라든지 또는 군인이라든지 정찰 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가까운 처지에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사회주의 정책을 취함에 따라서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들하고 상당히 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는 마두로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쿠바와 함께 볼리비아도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고 캐나다를 비롯한 중남미 일부 국가들은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나누는 걸까요? 역시 그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네.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과이도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나라는 뭐 지금 말씀한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고 중남미의 다수 나라 리마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그룹에서도 과이도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과이도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양측으로 상당히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을 그건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마두로 대통령이 쿠바로 망명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러시아가 만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마두로 대통령은 뭐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제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 마두로 대통령의 쿠바라든지 다른 나라의 정치적 망명은 아마 그 국내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군부가 지금은 상당히 그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더 많은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아마 망명이란 게 어렵지 않겠나, 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군부가 많이 이탈하고 역시 국내적 기반이 약화되는 경우에는 망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군부가 마두로 대통령과 과이도 국회의장 2명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로페스 전 카라카스 시장 있잖아요. 마두로 대통령이 뭐 가택 연금을 시킨 인물인데 이 로페스 전 시장의 거취 문제도 앞으로 베네수엘라 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로페스 라는 사람이 야당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제가 거기 있을 때도 자주 만나고 한 분인데 지난 한 5년 전부터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정치적인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어제의 그 시위에 지지자들이 가택연금을 가택에서 풀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어허. 그래서 같이 시위에 동참을 하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 로페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반면에 또 차베스 마두로 쪽에서는 이 로페스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게 진행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이분은 아마 스페인 카라카스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가족과 함께 망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망명하면서 또 시위 사태가 일어나면 또 거기에 또 나와서 동참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과이도 국회의장이 무장 봉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마두로 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철 전 주 베네수엘라 대사였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